나는 초딩 때 이것 한 것이 입시에 도움이 됐다. 부모님께서 초, 중 등 시기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시킨 것,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였고 약점 과목을 얘기를 해봅시다. 사고력 수학을 계속 했던 게 근데 조원이 형이 방금 이제 사고력 수학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의 한 10시간 동안 부모님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다 체크를 해서 와, 이런- 거의 강사 아니야? 이번 챕터는 이렇게 종류별로 다양한 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 어떤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는지, 또 도입 그리고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공부법이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나는 초딩 때 이것 한 것이 입시에 도움이 됐다. 혹시 윤희부터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나는 발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잡았고 발표를 되게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발표.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면접이 있었고 진학한 후에도 하나고는 되게 발표를 할 기회가 많았거든. 초등학교, 중학교를 겹치면서 간단하게는 회장 선거부터 뭐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탐구 대회, 토론 대회 이런 발표 자리에 꾸준히 나가면서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영재교육원하고 뭐 학교에서 다양한 과학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간단한 연구였지만 스스로 실험 계획부터 마지막에 보고서 쓰는 것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고등학교에 가서 과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술제나 그런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았으니까 조금 맞아, 맞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했던 것 같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는 거의 안 했었고 다양한 경험을 나도 대신에 많이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 학원을 7개 정도 다녔는데 다 예체능 학원이었어. 와. 규환은 예체능 쪽으로 갈 거냐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도전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끝까지 그 공부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는 최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그래도 좀 공부 같은 학원을 다녔던 게 논술학원이었어. 나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뭐 독서나 글쓰기,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좀 연습을 해놓으면 학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되더라고. 사고력도 좀 키워놓을 수 있고. 그래서 난 논술학원 정도는 좋은 것 같아. 나는 이제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이제 사고력 수학을 계속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해왔다 보니까 고민해서 또 문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근데 조원이 형이 방금 이제 사고력 수학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난 이게 뭐 꼭 어려운 경시 문제를 푸는 데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어릴 때 사고력 수학을 많이 해둬서 수학 머리를 깨워 놓으면 사실 진짜 수월해지는 건 있거든. 그래서 그 덕분에 좀 수학에 투자해야 될 시간을 되게 많이 세이브한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수학이라고 난 생각해. 그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고력 수학을 해놓으면. 맞아. 나는 이제 외국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추천하고 싶은데 바로 영어 디베이트라는 거야. 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때까지 미국에서 잠시 체류를 했었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 영어 실력을 잃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영어 디베이트라는 건데 30분이라는 준비 시간 동안 하나의 논쟁 주제에 대해서 5분짜리 스피치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 5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영어 말하기 실력은 물론 시사 상식에 대한 시선도 좀 넓어지고 반박에 이 실시간으로 맞받아치는 순발력 그리고 이제 어휘력 등 정말 다양한 능력치들이 올랐던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거 하나쯤은 꼭 추천해주고 싶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부모님께서 초, 중 등 시기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시킨 것,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거든. 나는 부모님께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좀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 사실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학학원을 안 다녔었고 중학교 때도 내신 학원을 안 다녔었거든. 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데 내가 중학교 때 화학을 되게 좋아했었어. 그때 열정이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화학 1, 2랑 일반 화학을 내가 인강 보면서 그냥 공부를 한 거야. 중학교 자기주도 때. 학습의 표본인데 완전. 그래서 중학생 화학 올림피아드가 있어서 거기를 나가보겠다 해서 그냥 진짜 인강 보고 공부하고 나갔거든. 수상을 하긴 했는데 장려상이었고 나 스스로도 조금 나 완벽하게 아직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다시 해보겠다 얘기를 했었어. 근데 사실 뭐 내가 영재학교나 과고를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하나고나 아니 뭐 안 되면 일반고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중3 여름방학에 화올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되게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 쓸데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공부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지원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 잘 하지 않아도 되니까 혼자 해봐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공부를 해봐라. 이게 완전 노는 거나 정말 안 좋은 방향이 아니면 해봐라 라고 이렇게 두셨던 게 좀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은 자양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맞아, 필요하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 그치? 맞아요. 지민 언니는? 나는 이제 사실 우리가 초중등 시기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는 약간 산만한 경향이 있고 맞아요. 중학교 때는 또 나름대로 사춘기가 오면서 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생 때 나는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부모님이 항상 그래도 옆에서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 시간량을 좀 늘려서 공부 피지컬을 기르는 데에 많이 지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 습관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지. 맞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에는 거의 한 10시간 동안 부모님이 옆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거 도와주시고 초등학교인데?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형은? 뭐든지 좀 빨리 시작하게 해주신 그게 좀 큰 것 같아.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약간 수학에도 관심이 많고 문제 푸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KMO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미리 알아봐 주시고 나보다 한 학년 높은 사람들이 있는 반에 미리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한 번씩 더 해보고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 중요하지. 진짜 아이가 뭐에 재능이 있고 뭘 잘하는지 캐치를 하고 맞아, 그걸 맞춰서 맞아. 지도를 해주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우리 그래도 공부 잘했잖아? 그래서 서울대에 왔는데 입시에 있어서 다들 강점 과목이 하나씩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였고 그리고 나만의 공부법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사실 과학 심화 과목을 꼽을 것 같아.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에도 나는 심화 과목이었던 유기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전역학 이렇게 세 개를 들을 정도로 과학에 그래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하게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 물론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한 양이 많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그거 각각 공부하는 것들이 재밌었으니까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공부법을 꼽아보자면 나는 정말 세세한 것까지 이해가 안 되면 다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포스트잇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질문을 써놓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고 하나씩 이렇게 펼쳐가면서 질문을 하면 안 놓치고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질문을 했던 점이 조금 내신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또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쁜 학생이었구나 그냥. 귀찮게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 사실. 뭐. 나는 이제 수학이 아무래도 가장 강점 과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법이라고 하면은 약간 못 푸는 문제가 없게 문제집도 많이 풀고 학원에서 준 문제 셋도 많이 풀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솔직히 약간 어려우면 넘어가고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거기 있는 건 적어도 못 푸는 문제가 없게끔 그리고 또 이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풀이가 여러 개 있고 좀 쉬운 풀이가 있으면 최대한 그 풀이로도 한 번씩 풀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했던 것 같아. 대단한 끈기야 사실. 그니까. 나도 뭐 문과생이긴 했지만 그래도 수학이 나름 강점 과목이었던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이제 문과였기 때문에 막 수학에 엄청난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긴 했어.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진 않았던 것 같아. 대신에 나는 항상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교과서 같은 문제집을 한 권 딱 뒀어. 그래서 이제 그 문제집만큼은 정말 반복적으로 풀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고 문제들을 수도 없이 풀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중요한 개념이나 포인트들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개념과 실력을 동시에 잡아줄 만한 그런 토대가 되는 책 한 권을 선택해서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싶을 때마다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다시 실력을 단단하게 쌓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집이 한 권 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학 실력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강점 과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신 영어를 꼽고 싶은데 누차 얘기했지만 그 영어과 심화 과목들이 좀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지문을 중학교 영어 내신 준비하듯이 그냥 무작정 무한 반복으로 암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먹히지 않아서 난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 학교 영어 과목 내신 특성상 내용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덧붙여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제 도플러 효과에 관한 영어 이제 과학 잡지 아티클이 시험 범위로 나간 적이 있는데 좀 비유를 해보자면 수능 국어의 약간 영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도플러 효과를 추론 문제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
그래서 내가 직접 지문 내용을 내가 재구성해보고 내 방식대로 설명하고 정리하는 이런 능력이 나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아. 와, 나는 사실은 별거 없어. 그냥 내가 제일 든든했던 과목 그냥 수학과 물리?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공부법도 사실 특별한 게 없거든. 그냥 진짜 문제 엄청 많이 푸는 식으로 공부했어. 그냥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풀었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 빼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뭐 킬러 정도는 그래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정도는 뭐 강의 들으면서 테마 정리하긴 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문제 엄청 많이 풀기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 자랑을 다 했고 약점 과목을 얘기를 해봅시다. 자랑 타임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다 극복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치. 이제 그래서 극복하는 법까지 얘기를 해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내신에 제일 집중을 많이 했으니까 한국 사람 사회가 항상 걱정이었거든. 왜냐면 암기니까 아무리 해도 사실 끝이 없다고 느껴지잖아. 계속 까먹고. 또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꼭 학교에 보면은 한두 명씩 한국사 사회 덕후들이 있어. 있어. 맞아 있어.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까딱까딱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1.0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되게 컸지. 그래서 내 공부법은 시험 기간에 항상 화이트보드 큰 거를 방에 두고 있었어.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이거 조금 다시 공부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화이트보드에다가 단원명 적어놓고 틈틈이 복습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시험 전에 한 달 동안 공부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잖아. 그래도 완벽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전날에 싹 다 외워야 될 것 같다고 느꼈어. 그래서 시험 직전 전날에는 교과서랑 프린트에 있는 그냥 모든 내용 그냥 벼락치기 하듯 암기를 다 했었지. 1학년 때 치렀던 이제 시험이 4번이잖아? 거기서 사회 단 한 문제만 틀렸었는데 끝난 뒤에 사회쌤이 따로 부르셔가지고 다른 과목까지 다 만점이다 이런 점수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하필이면 사회에서 놀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대체 어떻게 공부했냐고 칭찬하셨던 기억이 좀 있거든. 단순 암기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3년 거치면서 가장 잘 외워지는데 암기법을 찾아낸 것 같아서 좀 뿌듯하는 그런 건 있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내신 우리 학교 안에서 있었던 활동 위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시로 대학을 진학했으니까 정시에 있어서 나의 제일 약점 과목이었던 수능 국어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나는 이제 현역 때 육모, 구모 다 3등급이었어 수능 국어가. 진짜? 그런데 이제 진짜? 수능에서 1등급이자 이제 100분이 99를 받게 되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운도 개입되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제 구모에서 수능 그 사이에 있는 4개월 동안 내 공부 시간 중 절반 이상은 국어에 다 투자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려고 했던 게 바로 기출이야. 왜냐면 이제 사설이랑 평가원의 그 지문 기술 방식이 아무리 이제 사설에서 따라가려고 그치. 한다고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는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기출 문제집을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는데 평가원 특유의 주제별 지문 흐름을 좀 완전하게 숙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이제 기술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기술에 대한 이론 설명, 그리고 마지막엔 기술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러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외에 대한 서술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식의 패턴을 점차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좀 기출, 특히 비문학에 좀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게 이렇게 좀 극적인 성적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 나도 정말 동감하는 게 나도 제일 약점이 수능 국어였거든. 왜 약점이었냐면 멘탈이 너무 흔들리는 거야. 첫날 첫 시험이니까 맞아.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글이 안 읽히더라고 텍스트가. 나는 그래서 이 부담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만의 그런 노트 같은 게 있었거든. 메모장에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그런 나의 이제 솔직한 그런 심정들을 쭉 메모장에다 써놓으면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나중에는.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멘탈 관리를 나는 좀 충실하게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나는 비문학 영역이 가장 부담이 컸거든. 왜냐면 텍스트가 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문법과 문학에 들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마더턴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거를 진짜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다 체크를 해서 통계까지 냈던 것 같아. 와, 이런 거의 강사 아니야? 그래서 이런 유형별로 문제들을 다 분류해서 나중 가면 이런 단어만 나와도 이 문제 뭔가 답은 이거일 것 같은데 지문을 안 봐도 대충 답이 알겠는 거야. 그 정도로 나는 문학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정말 나 수능 때 국어 풀었을 때도 문학이랑 문법까지 푸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문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렸어. 사실 뭐 공부에서 공부량도 중요한데 멘탈 관리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뭔가 내가 내 생기부에 딱 드러난 특별한 약점 과목은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과목별로 내신 등급 냈을 때 다 1점대긴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과목이 그 심화 미분적 분학이라고 수학 심화 과목이 있었는데 애초에 대학 내용을 배우는 거기도 했고 시험도 100% 서술형이었고 그런 걸 대비하는 게 좀 새로우니까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같은 교재를 쓰니까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양수학에서 공개된 기출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기출로 나왔던 거 몇 년치를 추가적으로 더 풀어보기도 했고 서술형 준비하면서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쓰면 깎이겠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라고 체크를 다 해보기도 했고 그냥 수업에서 다뤘던 거 이상으로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찬찬히 공부를 해보면서 대비를 했던 것 같아. 네, 살짝 딴 얘기인데 조금 배신감 느낀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수학 아, 들었잖아 우리. 맞지, 맞지. 기출 문제 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다 풀기도 쉽지 않았는데 넌 이미 풀고 들어갔구나. 과학 중에서 제일 재밌어하고 좋아하면서도 어려웠던 게 물리였는데 이게 문제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 서울과까지 오고 또 막 항상 잘해봤고 그러니까 이 거만함? 공부에 있어서 그게 진짜 제일 안 좋은 태도인 것 맞아, 같거든. 맞아. 진짜 제대로 모르는데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런 게 가장 약간 방해하는 요소였던 것 같아서 좀 겸손한 자세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내가 모르는 걸 확실하게 판단하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가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 이런 메타인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니까.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 또 아다다다다 풀다 보면 안 보여.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말 다양한 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오랜만에 고등학교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좀 추억도 돋고 맞아. 이러는데 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2탄을 위해서 우리 또 모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또 느낀 점이 있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끝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네, 스튜디오스 친구들 안녕. 안녕.